자, 갈참나무니 거 한번 해볼게요.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다리 길이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무릎이랑 발을 어려워하시는 게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옷주름으로 처리해야 될까? 하지만 옷주름으로만 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손, 이 뒷짐진 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뒷짐진 손은 내가 손을 그릴 줄 알더라도 손을 못 그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마력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손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토르소 잡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 잡는 거, 세 번째는 발, 네 번째는 이제 다리와 무릎,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좀 차근차근씩 잡아가 볼게요. 토르소 그릴 때 힘들어하는 점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허리를 모형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리를 어느 정도 두껍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볼륨감 있는 신체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를 할 때의 그 힘듦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림을 봤을 때 다리를 두껍게 그리려면 골반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골반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선을 이렇게 크게 쓰고 시작하세요. 내가 다리 두 짝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정도면 매우 만족해 정도의 다리가 들어가게끔. 심지어는 골반은요, 그저 다리 두께가 아닙니다. 골반은 다리 곱하기 2 플러스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의 넓이는 이런 비과학적 공식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반을 지금 보면은 다리를 이 정도 두께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 골반까지 딱 잡아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허리를 어떻게 얇게 하나요? 허리는 여기가 충분히 얇습니다. 괜찮아요. 그 갈비뼈를 잡으실 때 갈비뼈 끝부분이 사실 인체에서 허리가 제일 얇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가장 얇게 하는 부분은 갈비뼈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저는 허리가 더 얇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이러면 여기를 그냥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개미 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래시계형 인체가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신체 자체가 골반은 엄청 크고 허리는 너무 작고, 이거는 정말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어색함을 느끼기 좋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가면은 거부감이 먼저 들어요. 마치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로봇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되게 불쾌한 골짜기, 그거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은 허리, 너무 두꺼운 골반, 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에서 더 얇게 줄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론? 추측? 때려 맞추기? 무당짓? 모르겠어. 뭐든 간에 약간 무당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허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유추 좋았다. 예. 감사합니다, 리즈님. 유추 맞아요. 유추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걸 하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포즈를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한국어를 못함이 또 웃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니. 앞으로 더 못해야겠어. 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드느라고 잠깐 이렇게 과연 나의 유추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하여간 유추를 통해서 해보자면, 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은 라인에 서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뻣뻣한 모습을 만듭니다. 뻣뻣한 걸 원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역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골반이 크고 이렇게 잘록하고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런 걸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거를 원하셨을 거라고 유추해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일자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서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중심선이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물론 여기 옆 라인도 바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겠죠, 저절로. 이런 식으로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어를 배운 시간인데 여기 이 윗선과 이 아랫선이 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얘는 정면을 보죠. 하지만 얘는 밑을 보게 될 겁니다. 3D입니다. 3D. 3D적으로 아래를 본다 라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골반은 윗면이 보이겠죠, 저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반이 하나의 원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윗면 자체가 많이 보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면을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이 아랫선, 이 평행선에 맞춰서 윗면을 그립니다.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아랫선에 맞춰서 윗면에 원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밑을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잡히죠. 골반 그리실 때 다리를 붙이기 위해 골반을 그리는 분이 많아요. 근데 다리가 골반에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 다리는요 골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골반이 움직이는 대로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는요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레슨 포인트 2는 다리는 불쌍한 존재다입니다. 다리는 불쌍한 존재라서 다리는 불쌍한 존재라서 그 골반과 중력에 매여 있습니다. 자,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골반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 매여 있다. 다리는 이렇게 그 혼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친구이기 때문에 골반을 제대로 그려줘야지만 다리가 골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의 흐름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그린 다음에 자 속옷을 입히듯이 여기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삼각형을 그릴 건데 자 이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끝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 선의 기준이 뭐냐 이거입니다. 여기 이 점을 이렇게 이어서 요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있는 예, 그림 방송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친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엔터력을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끝점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사다리꼴을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양쪽 사다리꼴을 만드는데 이 사다리꼴 이름 5라고 해보겠습니다. 사다리꼴 5를 만들 때 당연하지만 5와 5- 누가 5-인지는 상관없습니다. 5랑 5는 무조건 평행해야 대칭이어야 됩니다. 양쪽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양쪽을 기준으로 대칭하게 그리고 이 아까 요 빨간 점이 얘입니다. 여기 이 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빨간 점은 과연 이 인체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생각했을 때 자 측면선이 있어요.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완전 딱 옆으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정말 이 딱 옆선 여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여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긴 아닌데 다만 그 골반이 정말 톱뷰로 봤을 때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동그란 정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타원일 겁니다. 이 타원이면 특정 타원의 앞면이 있어요. 한 이 정도 앞면이 있죠. 여기는 굴러가는 면 이렇게 친다 하고 그랬을 때 요 앞면선 정도로 이 빨간 점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면선의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속옷 그리듯이 여기를 그릴 건데 속옷은 이 투시원을 따라가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짜잔! 속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리를 그리면 돼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서 그리면 됩니다. 속옷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그리면 되죠. 여기 요 포인트부터 이 속옷의 끝난 포인트부터 그냥 쭉 그리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리가 짧다라고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리는 어디까지 늘려야 되냐? 원하시는 만큼 늘리세요. 다리는 짧은 건 안 되지만 긴 건 괜찮습니다. 다리의 공식 골반은 다리 곱하기 2 가운데 남는 공간 더하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한 요 정도를 떨어뜨려 놓는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리를 그리면 돼요. 다리를 그릴 때 아까 전에 여기 요 지점 기억하실 거예요. 요 지점
그거를 여기서 이었었죠.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면 되죠. 무릎 두께만 일정하게 나오도록 이어서 간 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이어서 그리면은 다리가 됩니다. 지금 플립을 해보면 왠지 다리 두께가 양쪽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만 줄이고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로로 뒤집기. 이거 단축키 이거를 꼭 지정을 해두시고 항상 뒤집으세요. 잊지 마시고 항상 뒤집는 걸로. 그 다음에 다리를 그리는데 자, 무릎을 그냥 이렇게 피고 있다는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그릴 때 무릎을 아까 그릴 때 무릎이 이렇게 꽉 차지 않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꽉 차지 않게 약간 옆을 남기면서, 그리고 무릎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U자로 이렇게 쭉 빼면 됩니다. 그냥 이런 U자로 쭉 빼는 걸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리를 그릴 때도 이쪽 다리를 그릴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 삐진 얼굴, 이거에 입각하여 한쪽은 굽히고 있고 한쪽은 무게를 지탱하게. 예, 좋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다리 강의 포인트 나가면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듯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나오고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삐진 얼굴을 기준으로 여기가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다 다시 약간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또 친구들이 어떻게 많이 그리냐, 이걸 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알이 들어가게. 그런데 이거는 여자 다리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이 들어가게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알이 들어가게 하는 건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깎아서 그냥 있은 듯 없은 듯 그리는 게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 무릎 때문에 아마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윗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무릎에 톱뷰를 그려야 될 거예요. 무릎에 톱뷰를 그려야 되는데, 톱뷰를 그리는 방법은, 무릎은 굉장히 그 단순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있겠죠. 근데 여기 사이에 무릎뼈가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무릎뼈라는 존재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무릎뼈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여기 연골이 차 있고, 사실 여기 앞에 요만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이렇게 거꾸로 된 삼각형, 역삼각형, 이렇게 요 정도의 뭔가 하나만 있다는 점. 그럼 얘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릴 때도 이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끔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자, 뼈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 윗면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삼각형을 여기다가 가운데다 딱 넣으면은 요런 모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마일드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리를, 당연하지만 이게 다리가 어느 정도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보이는 다리를 여기 앞부분에 살짝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 올라가는 이 원기둥을 그려서 이렇게 뒤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올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원기둥의 각도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고양이 입모양. 그러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굽이 없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굽이 없는 신발을 그릴 때는, 발을 그릴 때 이 발등을 넓게 잡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발등을 안 잡으면 뭘 그리죠? 이렇게 발등을 쬐끄맣게 그리면 뭘 그려요? 했을 때 뭘 그리냐면, 그 발가락과 요 사이에 두께 있잖아요. 요걸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발을 그릴 때 그
물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손 그려놓은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발은 약간의 그 기울기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약간 발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울기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울기만큼의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그리고 앞에 발가락이 또 요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서 넣고 그다음에 꿈치를 굉장히 밑까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겹치도록 거의 요 정도 폭밖에 안 될 정도로 겹치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발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둥그렇게 느낌을 빼서 그리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구두에 있는 디테일들은 이 선을 따라가야 돼요. 이 위에 있는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하듯이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발을 한번 볼게요. 뒤쪽은 거의 안 그리셨는데 그 팜치를 어디로 붙일지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 족적을 그리면 됩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근감.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약간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해서 하지만 요 정도까지 딱 돌렸어요. 골반이 너무 크지 않냐고요? 이거 제가 신청해주신 분이 허벅지 두께를 요 정도로 그리셔가지고 이 허벅지 두께에 맞추려다 보니까 골반 크기를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더 작게 그리시는 게 취향이면 더 작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골반이 작아지면 당연하지만 허벅지 두께도 같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골반 크기를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골반과 다리 사이즈를 보면서 둘 중에 둘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둘이 항상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 두께에 맞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면서 이제 나는 좀 이거보단 좀 작았으면 좋겠어 하면 이거보다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 무게중심이 위태로운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다 야매라는 점. 네. 그 다음에 아까 마침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골반 좀 줄여볼까요?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볼게요. 줄이는 방법은 그냥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 정도 줄이시면 되고, 줄이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됩니다. 네네. 요렇게 되는데, 네, 골반 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골반이 아니라 허벅지를 얼만큼 크게 그리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취향껏 그리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열심히 설명하느라 제 본분, 나의 웃겨야 된다는 사명감을 조금 잊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손 부분 그리신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이 본분이죠. 예, 그쪽이 당연히 본분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웃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헛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장래희망 웃긴 사람입니다. 예. 이런 장래희망 괜찮은가? 그림쟁이에게. 자, 손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됩니다. 세 파트가 말 그대로 손가락을 나눌 수도 있고 손을 나눌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자, 손바닥이나 손등 해가지고 한 직육면체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이 있고 엄지손가락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손가락도 결국은 세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또 운동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를 조금 천천히 해봤을 때 쥘 때요, 새끼손가락부터 잡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접어서 검지가 맨 마지막에 잡혀요. 맞죠? 그 다음에 필 때는 검지부터 핍니다. 새끼손가락부터 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검지부터 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발달된 순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어떻게 나누냐, 사실 세 마디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마디 요렇게 나누는 게 세 파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주 유기적으로 율동치게 딱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을 한 요 정도, 왜 이런 손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접는 손 새삼 눈치챔. 요렇게 잡는 손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손을 그릴 때요, 여기를요, 이 선을요
그래서 이 율동감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 기준선대로 그냥 그리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그 기준선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1번, 2번, 3번이 다 접혀있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 주먹을 꽉 쥐면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살짝만 쥐고 있는 걸로 해볼게요. 1번 마디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꾹 잡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 여기까지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들을 한 개씩 이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우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자, 손가락을 넣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손가락 넣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항상 가운데 공간을 남기면서 조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항상 이 가운데 이 틈이 있어야 돼요. 이 틈이 없으면 우리는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찰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그 복사표 안쪽이 큰 것처럼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접혀 있다는, 이게 약간 떨어져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공간을 뜨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습니다. 한 요 정도로 접었겠습니다. 요 정도로 딱 접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는 거죠. 지금 중간 마디가 조금 기니까 살짝 줄이면서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는 걸로. 자, 그리고 손가락이 여기 가운데는 좀 뜨지만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한 개로 이렇게 공간이 마치 없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 손가락이 길이가 다 달라야 되죠? 손가락이 길이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끝을 기준으로, 이게 뭔 소리래? 여기 끝을 기준으로 이 끝으로 요렇게 둥글게 되게. 그래서 여기 중지가 가장 길고 끝으로 새끼손가락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을 좀 깎을게요. 여기 좀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요 앞으로 이렇게 대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요 앞으로 대면서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그래서 손은 여기까지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그릴 때 이거를 마디를 이렇게 손가락을 너무 이거를 다 따로 이렇게 그리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점, 그거를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갈참나무님은 요거 외에 또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제가 수정해준 인체요? 지금 한 7, 8등신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연습법 공부해야 될 게 있다면 추천하는 그림 연습법이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채색 스타일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색은 의외로 좀 많이 하셨고 굉장히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도 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또 아니요, 저 감으로 해서 잘 몰라요라고 하실 텐데 분위기도 괜찮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채색이 어색하거나 나쁜 점은 별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인체라던가 아니면은 옷주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연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체는 그림의 생명입니다. 인체를 잘 그려야지만이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실제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디자인은
인체 위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 비율이 안 나오면 디자인 비율 자체가 예쁘게 나오기가 좀 힘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인체 위에다 올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인체 공부입니다. 인체 공부인데요. 인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남의 걸 모작하면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은 사진.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그린 거 있잖아요. 도형으로. 구조를 잡으면. 이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냥 넋을 놓고 따라 그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넋을 놓고 따라 그리면은 그냥 이러면서 그냥 따라 그리게 돼요. 그냥 되게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항상 그릴 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도형이 어느 각도로 보고 있는지, 혹은 뭐 나는 몇 등신을 그릴 건지, 나는 어떤 허벅지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체 공부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사실 뭐 옷주름 정도? 옷주름 정도? 요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다른 거는 생각보다 라이팅이라든가 어떤 부드럽게 그리는 방식, 색깔 빼는 방식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하시면 오히려 그림이 확 좋아지실 겁니다. 물론 재미없습니다. 채색이 더 재밌어요. 그림은 그런 것이야. 왜냐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색을 잘 못 놓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그 다시 바꿔 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하면 내가 더 빠르게 짱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가 인체를 잘 그리면은 그냥 위에다 뭘 입혀도 무슨 색칠을 해도 그냥 굉장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재미가 없어도 내가 인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으이씨 내가 짱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방송 괜찮은가? 폭력 조장 방송.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왜냐면 일부러 2번 나눴습니다. 제가 인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체 강의를 좀 하려면은 일부러 좀 피드백 시간을 짧아야 돼가지고 일부러 강의를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프로픽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다음 유튜브가 모나불님이 방송하세요. 그래서 모나불님 방송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것도 많이 들으러 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즐거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